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나흘째 상승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이 세 지수는 계속해서 최근에 오름세를 기록하게 되면서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수가 상승하는 이유는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인데요. 이제 내일이면 FOMC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가운데 이에 앞서서 지난달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물가에 대한 상승률 속도치는 예상치와 좀 비슷한 모습들을 기록했었는데요. 다만 현재 유가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게 되면서 앞으로 이 물가가 조금 더 하방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역시나 최근에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수익률이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 이벤트를 앞선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 또 모닝쇼에서 전략부터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는 무조건 CPI를 좀 살펴보셔야겠죠. 지난달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3.1% 올라가는 수치가 나왔었는데요. 일단 보시면 전달의 상승률이 3.2%였는데 이보다는 0.1%포인트 살짝 둔화가 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났고요. 시장의 예상치에는 정확하게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CPI에 대한 상승률은 두 달 연속 하락하는 흐름들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CPI 상승률은 1년간 하락하다가 지난 7월에 두 달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기록했고요. 좀 고착화되지 않을까 걱정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물가는 꺾이는 모습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이 좀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 CPI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4% 정도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전월의 이 상승치와 똑같이 4%를 기록하는 흐름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 전월의 상승률은 0.3% 정도로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하는 모습이었고요. 0.2%였던 10월보다는 소폭 높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세부적으로 이 휘발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들이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면서 이번에 물가 상승률도 소폭 둔화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전체 CPI 지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가 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주거비가 전월 대비 0.4%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는 6.5%나 크게 올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주거비가 좀 잡혀야만 물가가 완전히 잡힐 수 있다라는 시각들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외신들에서는 이날 발표된 데이터에 대해서 11월에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완만하게 유지가 됐고 이내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상당히 진정됐다는 이런 신호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연준이 이제 이번 주에 열리게 되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함께 보시죠. 지금 유가가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WTI 그리고 브렌트유 모두 지난 6월 27일 이후 오늘 최저치까지 한 번 더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70달러 선 또 가파르게 내려오는 흐름들이 관측이 됐었는데요. WTI는 68.61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전날 종가 대비 3.8%나 급락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유가가 하락하는 데는 수요와 공급의 이유 두 가지를 모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수요 쪽에서는 중국의 경기 상황이 좋지가 않고요. 미국 역시나 내년에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유가가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는데 이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요. 최근에는 오펙 플러스 측에서 이 감산량과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증산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들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인데요. 현재 미국의 하루 원유 생산량이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유의 범람으로 국제유가가 좀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석유 시추인 허가를 좀 내줬기 때문에 원유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이 계속 독주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하루 석유 생산량이 1,320만 배럴이었다고 하는데요. 2019년 11월에 최고치를 기록했었는데 이보다 한 차례 더 한 단계 레벨업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연평균 1일 생산량도 1,29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10년 전에 비해서는 2배 수준의 연간 생산량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우려감들이 모두 있기 때문에 유가는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실까요? 개별적인 소식인데요. 이 구글의 인앱 결제 반독점 위반 이와 관련돼서 첫 번째로 이 부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스토어 반독점 소송에서 무려 3년 만에 승소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이번에는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주게 됐습니다. 이 배심원단이 평가를 했었는데요. 만장일치로 구글이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이 구글이 관련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반경쟁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에픽게임즈가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와 플레이 결제 서비스 사이에 불법적인 유착 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굉장히 거래들이 모두 반경쟁적이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사실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반독점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에서는 모두 패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판결과는 달리 이번에는 배심원에 의해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약간은 좀 다른 양상이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렇게 구글이 이런 판결문을 받아들게 되면서 다른 빅테크 업체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함께 적용이 될지 약간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 조금 더 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본격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오르고 내렸는지 시황센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